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늘 너무 힘들죠. 사실 네. 저도 주변에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 많은 패널분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다라는 게 정말 90%? 100% 그렇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습니다, 지금. 네. 뭐 새롭게 나온 얘기도 아닌데 이게 센티멘털이 나빠지면서 투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특히나 이 투매 물량이 외국인이 이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는 맞아요. 이제 하락폭이 뭐 더 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답이 없어도 이런 상황에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또 대처를 좀 해야 될지 그 부분은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왜 하락하는가? 되게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봐볼까요? 체크 포인트 오늘의 주제는요. 한국만 급락, 이게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뭐 빠지고 있긴 한데 네, 뭐 대만도 빠지고 있긴 한데. 이 정도로 빠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심하게 빠지고 있는 건데 네. 왜 유독 한국만 급락하고 있는지 한번 좀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 침체 똑같습니다. 지난 주말을 앞둔 미증시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우려감에 하락이 나왔다가 결국 유가가 빠지면서 인플레가 잡히는 거다라고 어떤 그 나스닥의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인플레 이 기존 악재가 되풀이가 되면서 좀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그 주말 동안 연준의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연준이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이 무조건적 방식으로 인플레를 낮추기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인플레가 공급망발 인플레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나온 인플레이기 때문에 수요로 잡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수요로 잡겠다는 것을 좀 알려준 거고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인플레를 잡으려면 금리를 4에서 7%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아시아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뉴스까지 있고요. 기술적 악재에다가 지금 반대 매매, 환율까지 정말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아지고 있는 건데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제 북한의 그 풍계리 실험이 연속적으로 할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 미국이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올리지 않았습니까? 다음 달에도 0.75%포인트 올리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만약에 7%까지, 7%까지 올린다고 한다면은 이 연속되는 자이언트 스텝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시장에 안 좋은 부분을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도 빅 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이제 다음 달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역전되거든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자 달러를 갖고 있으면 금리를 더 많이 줍니다. 당연히 달러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침에 이제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근을 하는 길에 기자들 질문했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이 전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아직 대처 방도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좀 노력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는 시장은 더욱더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대 매매까지 나오면서 뭐 계속해서 하락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쨌든 이 유동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다 나와 있던 이야기들이고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센티먼트에 의해서 한꺼번에 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와중에 좋은 얘기는 뭐냐면 가상화폐는 지금 저가에서 유입하고 있다. 우리 가장 유명한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테슬라의 주인이죠. 일론 머스크도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좀 수익 났다가 지금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고 있다라고 또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에서 가장 큰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상당히 무서운 그런 시장입니다만은. 똑똑한 사람들, 부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 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IMF라든가 뭐 서브프라임이라든가 유럽의 디폴트 사태 항상 시장에 악재가 나오면서 폭락장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뭐 이제 우리 코로나 때 폭락이 났었죠. 근데 결국 시간 지나면 짧던 오래 걸리던 항상 그 자리에서 더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이 매수하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했듯이
당장은 우리가 언제 올라갈지 아직까지 앞이 안 보입니다만은 좀 우리가 큰 그림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끝나가는 한 가을 좀 지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아무리 못해도 시장은 반등이 나와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우리가 좋은 종목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성이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제가 볼 때 무서워하기보다는 조금 더 매수 관점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은 결국 사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요. 시장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무서워하지 말자라고 하셨지만 무서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내가 이걸 과연 원금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 다 복구시킬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지금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사는 것도 공격적인 매수도 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버텨보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매도의 실익이 없는 구간인데 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햄버거에 떨어지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빨리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가격을 무서워하는 것이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의 가격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무섭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일단 정말 넓게 길게 봤을 때 1년, 2년 봤을 때는 지금이 너무 저점이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 봤을 때 일단은 좀 내 종목이 괜찮다고 한다면은 네. 그 점을 믿고서 좀 보유한다면은 아마 좋은 날은 뭐 금방 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거래일에 그래서요, 이 시장이 바로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슈를 갖고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쵸. 그렇게 해서 고른 종목이 코스모 그룹주가 있었어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네. 화학도 있었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말씀드렸죠. 오늘장에도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인플레는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지금 코스모 화학인데 이날 같은 경우도 살짝 올라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매수 가격을 정확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지금 코스닥 지수가 4%나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면 시장이 V자 반등으로 간다면은 과다나 폭주가 올라갈 텐데 이런 상황에서 바닥을 다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떤 고점을 뚫어서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페배터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코스모 신소의 원료까지 공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그 배터리 소재에 있어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자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모 신소재 잘 가고 있죠. 다 홀딩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상시 EDP 바로 전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상시 EDP도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날도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침 대비해서는 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만은 자, 코스닥 시장이 4% 이상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우리 유럽에 출장 마쳐 돌아오셨죠. 돌아와서 한 말이 이제 뭐 첫째도 기술, 뭐 둘째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배터리 쪽하고요, 전장 쪽하고 그다음에 이 반도체 쪽을 모드기 많았고 그쪽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원통형 배터리로 가는 방향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뭐 90% 이상 맞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상승 EDP, 삼성 SDI 관련 원통형 배터리를 막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종목, 경기 침체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한 건데 오늘도 그런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요, 인플레에서 좀 타격을 벗어날 수 있는, 비껴나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그렇죠. 드렸거든요. 오늘도 그런 컨셉으로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물론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도 되고요. 매력적으로 느낀다,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투자에는 여러분들의 책임과 판단이 꼭 따른다는 점, 특히나 이런 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첫 번째 종목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한덕기 덕분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술이다. 네. 기술력이 있는 회사네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출장 다녀와서 한 말이거든요. 네. 첫 번째로 한 말인데 이게 아마 이제 뭐 어려우로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럽 출장을 갔다 와서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 중요한 거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쪽에 더 많은 투자, 좀 더 확고하게 가겠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첫째, 둘째, 세 번째 다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장이 급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걸 느꼈다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돌아오셨는데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어떤 글로벌 환경,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술만이 뭐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좀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일 중요했던 게 ASML이었다. 바로 이제 EUV 장비를 생산하는 곳인데 전 세계에서 EUV 장비를 생산할 수 유일한 곳이고 1년에 40몇 대인가 못 만드는데요. 그 물량을 또 더 받기 위해서 또 더 빨리 받기 위해서 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광 정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어내는 네덜란드를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벨기에에서 반도체 연구소 이제 IMEC를 방문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어떤 반도체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게 BMW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요걸 또 논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갔다 왔는지 일일이 밝혔습니다. 물론 이 M&A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안 했지만은 이 BMW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이제 BMW 고객과 어떤 이야기를 했고, 이걸 말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사장이 삼성 S대 사장한테 큰일 하셨다라고 하면서 결국 배터리 쪽에서 뭔가 성과가 있었지 않겠냐라고 한 건데, 지금 BMW와의 어떤 전기차 플랫폼을 논의했다는 얘기에 이쪽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유럽에서 BMW,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소재 기업까지 같이 어떤 합작해서 만들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그런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 소재 기업을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소재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을 쓴 걸 보면 뭔가 삼성과 관련된 그런 회사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요, 에코프로 BM이에요. 어떻게 보면 뻔한 종목인데 네. 코스닥의 시가총 1등 종목인데요. 코스닥이 4%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총 대장주가 빠지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1등 대장주가 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급이 좋다는 얘기고 모멘텀이 살아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대의 핵심 양극재 공급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헝가리에 연산량 10만 8천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설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헝가리 양극재 공장 부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을 방문하는 그 중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헝가리 양극재 공장 부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음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지금 44헥타르 규모 부지거든요. 축구장 60배 규모인데 인근에 지금 삼성 SDI 공장도 있고요. BMW 공장이 있는데 지금 이 위치가 BMW 공장과 더 가깝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공장 부지를 선정할 때 물류 때문에 좀 더 가까운 곳에 선정이 마련인데, BMW에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하고 삼성 SDI하고 그다음에 BMW하고 같이 합작 배터리 공장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결정 난다면은 에코프로 BM은 지금도 주가 좀 올라와 있으나 다시 주가는 컨턴 점프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금 이 축구장 60배 규모의 공장 건설이 들어가는 건데요. 1공장과 2공장이 차례로 지어질 것이고, 1공장이 이제 2024년 하반기부터 완공해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미 부지 선정이 들어갔던 만큼 일단은 뭐 삼성 SDI 공급하겠죠. 근데 이게 BMW까지 어떤 합작 회사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걸러서 들어가는 것들이 직접 또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 구조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 BM을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사실 많은 기업들이 말도 못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 봤을 때 전혀 뭐 하락세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상향 보여주고 있고요. 그 우상향 중에서 우상향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접근하기 좋은 그런 가격대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MW의 합작이 어떤 기정사실이 됐을 때 그때 정고점을 다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60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50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조금 짧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50만 원을 제시해 드렸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60만 원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들어봤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한덕이 덕분의 종목은 무엇인지 키워드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화석 연료다. 네. 지금 이 에너지의 대란 때문에 꼽은 키워드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지금 실제로 이제 어떤 수요가 많아서 물가 올라갔다기보다는 네. 공급발 인플레 아닙니까? 맞아요. 식품과 이 에너지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 유럽이 결국에는 이제 이 에너지를 잡으려고 하면은 뭐 태양과 풍력 다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당장 급한 거는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러시아가 지난주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이 주요 국가들한테도 가스 공급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유럽의 탈석탄이 흔들리고 있다. 유럽이 지금 탈석탄을 하면서 어떤 그 친환경으로 가고 있던 그런 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등 이 주요 국가들이 화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 이 겨울을 앞두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축소했죠. 이 러시아의 가스 국영회사 가스프롬이 노르스 스트림을 통한 가스 공급량을 40% 줄이겠다고 발표했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 다음날 15일이죠. 다음날 바로 또 33%를 더 줄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스 공급량이 기존에 이제 1억 6,700만 제곱미터에서 6,700만 제곱미터, 60%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는 이미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줄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겨울 되면 더 필요할 텐데 지금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겨울에 쓸 것들을 비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장기전 갔을 때 쓸 수 있는 무기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공급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된 이상 석탄화력 발전소를 재가동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력 소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을 대비해서 독일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에너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할 것으로 지금 발표한 거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화력 발전소 재가동하겠다고 하면서 유럽의 어떤 그 재생 에너지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12월까지 가스 저장소의 90%를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겨울을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름 안에 이거를 좀 비축을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화력발전소까지 돌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겨울에 가서 모자라면 그때 돌리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의 그 하베 부총리 같은 경우도 올해 겨울을 대비해서 천연가스를 최대한 비축하는 것이 현 시점에선 절대적 우선순위다라고 한 만큼 유럽 국가들이 화력발전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석탄과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것일까요?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비껴나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네. GS 글로벌. 네. 자원개발 회사인데 네. 최근에 자원개발 회사들 주가 좀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그 사기도 좀 좋은 가격대 있는데 네. 어쨌든 이 화력발전소를 돌린다고 한다는 것은 석탄에 대해서 또 이제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석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GS글로벌은 GS그룹 계열의 종합무역 상사다. 지금 철강 금속하고요, 이 자월물자 등 이 산업용 소재를 수출입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법인을 통해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새 정부가 워낙에 전 정부에서 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거의 너무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도 키우고 있는 거고, 지금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석탄 생산관 지분을 확보했고, 지금 에너지 설비 전문 업체 이 GS엔텍 등을 통해서 주요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그 자원 개발뿐만이 아니고 하역, 운송, 항만 운영 등의 어떤 물류 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 어떤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물류가 또 가장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지금 이익 구간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이자 이 공급망 붕괴 어떤 그 수혜주이자 그다음에 어떤 자원 개발의 수혜주로서 GS 글로벌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음목으로 빠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나와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테마성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떤 러시아와 유럽의 어떤 에너지 전쟁에 있어서, 지금 뭐 화석연료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과 오스트리아만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엔 다른 국가들도 이 화력 발전을 갈 수밖에 없고, 호주 같은 경우도 석탄 수출을 곧 금지한다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석탄 수혜주를 말씀드리면서,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요, 목표가를 3,8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2,8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3,800원, 손절가는 2,800원입니다. 네. 그 외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4시에 시작하는데 오늘도 고려산업 급등하면서 수익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인플레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시장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관련주는 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오늘도 지금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연더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